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감히 용서를 구할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박완주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당내에서 성비위가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고개 숙여 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을 관통하면서 이어져 온 성범죄 DNA는 개선되기는커녕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성폭력과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나마 수준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지금도 힘든 중입니다. 자, 성비위 논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주 의원이요, 그동안 성비위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었는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충청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위원으로서 지난 이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는 더욱 철저하고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있는 사실 그대로 냉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피해자라고 부르지 않았던 부끄러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런 박완주 의원이요, 본인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현재 계속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요, 이 당내 보좌진 협의에서는 더 큰 비위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박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2차 가해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자, 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단어의 문제 제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네. 성비위라는 말을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민주당 덕분에 처음 들어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성범죄라고 하면 될 것을 뭔가 축소하기 위해서 이런 물타기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닌가. 비위라는 것도 불법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네. 말은 아니죠. 제가 언론에서 접해봤던 말도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범죄라는 단어를 쓸 것이고 언론도 그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피해 호소인식 언어 도단에 지금 이 언론이 자꾸 부안해동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먼저 하고요. 이 같은 성범죄가 한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역자치단체장 3사람이 성범죄 때문에 물러났고, 그리고 이번에 삼선의 중진 의원뿐만이 아니라 목포의 김원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의원실의 보좌관이 또 다른 이 지역 비서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네. 김원희 의원까지 나서서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2차 가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네. 또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같은 경우는 최강욱 의원의 이른바 짤짤이 발언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성희롱성 발언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또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성범죄 혐의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다 민주당이 이렇게 성범죄 전문당이 되었는가. 결국 비대해진 권력을 주체하지 못하고 국민이 이 국정하라고 나라 잘 만들라고 몰아준 권력을 자신들 개익의 사리사욕과 탐욕을 채우는 데 쓴 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당 전반에 걸친 분위기로 퍼졌다는 게 최근 몇 년 사이 잇따라 발생하는 성범죄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거는 뭐 박완주 의원 한 사람 제명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민주당이 의지가 있다면 박완주 의원 국회의원직 박탈하도록 본회의에 상정해야죠.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국회의원 200명이 동의하면, 그러니까 전체 중에 3분의 2가 동의하면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거의 170석 가까이 되고 범야 의석이 180석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대선 전에 약속했던 윤미향 의원과 함께 박완주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할 수 있는데 아직 의원총회도 안 열어서 공식적으로는 박완주 의원 같은 경우는 당원 당규상 현재 민주당 소속인 것이거든요.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정만 박탈하고 말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원직 제명까지 추진하는지, 그리고 최강욱 의원이나 나머지 의혹이 불거진 의원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수준의 이 사실 확인과 징계를 하는지를 봐야 민주당이 진짜 반성을 하는지 아니면 겉으로만 반성하는 척을 하는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겠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N번방을 추적했던 인물이죠. 박지현 위원장은 대국민 사과도 했지만 바로 국민의힘에 대한 역공에 나섰습니다. 그리고요, 이준석 대표를 콕 집어서 겨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은 우선 이준석 당대표를 징계하십시오. 그리고 민주당과 같은 수수를 개시해야 합니다. 최소한 그 정도 조치는 해야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다. 네, 이런 발언에 대해서요, 진중권 작가 같은 경우에는 물타기다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당 차원에서 뭐 제명하고 이런 것이 뭘 의미가 있습니까? 의원직 그냥 그대로 유지할 텐데. 박지원 위원장이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서로를 연동하는 순간에 이게 물타기가 돼버리거든요.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자기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지. 쟤네들도 그래요. 저는 이건 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른 문제죠. 네, 그러니까 별개의 문제다. 네. 같이 이렇게 언급해서 엮는 거 물타기다라고 했습니다. 네. 공감하시는? 예, 공감합니다. 저는 이렇게 뭐 본인들 문제를 정치적으로 연동하는 것처럼 보여줘서는 안 된다라는 데는 공감을 하고, 다만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와 관련돼서 제기됐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감 있게 여태까지 좀 보여왔는가. 최근에도 권성동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되고 있냐고 언론에서 질문을 던지자 이거 사생활 문제라서 이거 제대로 검증을 당천에 살 수 없다라는 취지로 굉장히 국민들 보시기에 무책임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 당연히 이 박완주 의원 사태, 전 장해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당에서 출당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건 의원직을 박탈시켜야 되고 그 수순을 민주당이 전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를 하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3분의 2 요건 어떻게든 맞춰서 더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유사한 행위를 하면 어떻게 처분을 내리는지 당 차원에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당헌 단계에도 2차 가해를 하면 아주 엄중한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모든 걸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공론화할 때 국민의힘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느냐, 저는 실망스럽기는 두 당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요즘 여야 지지자들 사이에서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 뭐 신조라고 하는데 더불어 N번방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민주당에서 아마 이 권력형 성범죄에 연루된 인사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이렇게 좀 비판하는 의미의 신조어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이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번 사안만큼에서는 쓴소리를 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지율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볼까요? 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여론조사 이 지지율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해서 10%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차장님.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얼마나 지금 이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이 따가운 그 비판을 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 5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있었던 뭐 성비는 발표된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되니까 이것이 바로 여론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아마 그 이전에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에 이른바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어떤 입법 행태,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이 한동훈 후보자에서 벼르고 벼렸는데 오히려 그것을 굉장히 이 질의를 잘못하는 바람에 희화화된, 그러니까 실력 없는 어떤 인사청문위원들의 어떤 그 활동,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 민주당 지지율을 깎아내리는 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성비 문제는 이제 금요일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이 여론조사가 후반부에 또 나타난다라면 민주당이 이 반등의 기회를 잡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과연 이런 박완주 의원의 성범죄를 보고 100% 반성하거나 당내에 쓴소리를 하느냐,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론을 확인해 보니까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나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이 문제를 사과했다고 해서 오히려 두 사람의 공동비대위원장을 비판하는 그러한 쓴소리하는 금조 화환들이 당사 앞으로 배달되고, 그러니까 또 반대편에서는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응원하는 화환들이 다시 맞불로 배달되고, 이게 당이 지금 두 쪽으로 쪼개지고 있거든요. 그런 현상이 보도가 됐었죠. 네, 그게 언론 보도입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네. 그렇다는 것은 이 강성 지지자들에 의해서 너무 지나치게 끌려갈 우려가 아직까지도 민주당 내에 남아있다. 상식적으로 삼선의 중진 의원이 성범죄를 저질러서 제명된 것인데 그 중진 의원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제명을 시키고 사과한 비대위원장에게 비판을 가한다는 건 대다수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거든요. 하지만 그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민주당 내에서 소수가 아니라 굉장히 많다는 것.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지했던 개딸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이제는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을 비판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메시지를 온라인상으로 발화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민주당 내에 이 네 분이
단순히 성범죄 사건 하나가 아니라 어떤 갈등으로 퍼져서 계속해서 당이 자중질환으로 빠질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보입니다. 네, 이 성인식 관련한 논란 뭐 이런 문제가요. 민주당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관련 인물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과거에 이제 검찰 수사관 시절에 부적절한 언행으로 성적 언행으로 경고를 받은 적도 있다라고 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자기가 본인이 과거에 썼던 이 시집에 나오는 표현들이 이 왜곡된 성인식을 좀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논란들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윤석열 총장, 그 대통령이 아마 직접 인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검찰에서부터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이 뭐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두 번 어떤 부적절한 행위를 수자리에서 했는데 굉장히 그 수위가 높습니다. 이걸 검찰을 좀 지휘하고 통제했던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몰랐다면 무능이고 몰랐음에도 인선을 했다? 이건 굉장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고 봐야 됩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과연 대통령께 있는 것인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어떤 이런 감수성을 갖고 인사를 하시는 것인지 더 놀라운 건 등단 시인이라고 하는데 이 시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부적절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내용을 본인이 공직에 있으면서 낼 수가 있었을까? 얼마나 문제인식이 없었으면 이런 시를 발표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인선을 계속해서 고집한다. 이거 국민들이 굉장히 좋지 않게 평가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왜곡된 성인식을 그러니까 비판적인 입장에서 풍자하는 내용식으로 꾸짖어 뭐 이렇게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차장님 보면은 작품을 읽은 독자들도 같은 마음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용자의 입장도 생각을 좀 해보자면 저 뭐 감히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표현들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 크게 뭐 문제가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대통령실 관계자 입장.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저렇게 해명을 안 했으면 차라리 나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 해명을 듣고 그 시를 다시 읽어본 분들은 이 해명과 그 시의 내용이 너무나 이 미스매치, 그러니까 그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는 걸 누구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점을 감안하고 앞으로 이 대통령실은 성인지 감수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약속을 하는 것이 나았지 과거의 어떤 허물과 잘못을 이 감싸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모순에 좀 빠지는 듯한 그 해명이 나왔는데요. 저 내용은 풍자나 꾸짖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런 행태를 어떤 시적 언어로 표현을 한 것일 뿐이지 그걸 받아들이는 그 독자나 이런 분들이 느꼈던 어떤 불쾌감을 해소시켜 줄 수 없는 해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면 뭐 좀 민주당에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윤 대통령이 뭐 윤재순 비서관의 과거 이 성비위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이 징계 사항을 모르고 이 발탁을 했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단장님. 지금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제가 듣기로는요. 이런 일이 뭐 없었으면 좋겠지만 뭐 이게 근데 크게 공직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과는 뭐 연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임명해서 일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내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시는 것처럼 김성애 전 종교다문화 비서관 같은 경우는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죠. 과거에 한 발언이더라도 그 어떤 발언의 정도나 공직과의 어떤 직무 연관성을 감안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 두 번의 경고 처분이나 이 시집에 수록된 내용 등이 부적절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과거에 뭐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다고 해서 앞으로 공직을 두 번 다시 못하게 하는 그런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한 것일 텐데요. 저도 구자홍 차장님의 의견과 동의하는 게 그 두 번의 경고나 이 시집 표현 자체가 공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결격 사유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저런 식으로 뭔가 좀 해명하려는 듯한 변명하려는 듯한 메시지를 대통령실을 통해서 내기보다는 차라리 좀 지난 일이지만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시적 표현이 있었다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 유감스럽다, 앞으로 더 자숙하면서 공직에만 매진하겠다라는 식으로 인정하는 메시지가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한 정무적 판단력이 조금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대통령실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요. 문체부 2차관으로 임명된 조용만 제2차관
같은 경우에도 또 성추행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지금 뭐 대한체육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네. 뭐 이렇게 연이어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은 아무래도 인사검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인사 시스템으로 돌아가길래 이런 잡음이 정말 정권 초부터 끊이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불안감을 종식시켜줄 의무감이 윤석열 대통령 앞에 숙제로 전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도 너무나 많은 부분들에서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어떤 입장을 보면은 사실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그리고 사실 국민을 무시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을 다른 의도에서 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겸허한 태도는 최소한 아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스텝진을 많이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큰 중책을 맡는 그런 국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을 때마다 낙마하고 이렇게 좀 제대로 가지 못하는 국정 운영을 초반에 보여주고 계셔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자, 여야 모두 지금 성비위 논란이 불거지면서 당분간 관련한 정치적 공방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